정호 씨는 오늘도 고요한 오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뒤로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를 켜두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집안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오래전부터 사라진 듯 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오래된 시계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초침 소리가 유일한 움직임이었어요. 고요함이 늘 그렇듯 익숙했지만 그날만큼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며 화면을 밝혔습니다. 정호 씨의 시선이 천천히 숫자들을 따라 움직였죠. 낯익은 번호였습니다. 화면 위에 떠오른 이름 선영. 8년 전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났던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순간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세 번 빠르게 뛰었고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긴 진동이 멎은 후에도 휴대폰 화면은 그의 앞에서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짧은 띵동 한 번이 정호 씨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문 앞에 다가가 눈을 들여다보니 낯선 듯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선영 씨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얼굴 곳곳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조금 굽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희끗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정호 씨는 문 손잡이를 붙잡은 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행복했던 날들, 서로에게 등을 돌리던 순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남겨진 상처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싸늘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선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단지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했죠. 정호 씨는 결국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봉투를 받지 않은 채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선영 씨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죠. 정호 씨는 말없이 잔을 내려놓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영 씨는 시선을 내리깔고 손끝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낯선 피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익숙한 온기가 남아 있었죠. 정호 씨는 묘한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시선을 거둘 수 없었어요. 창밖에는 햇살이 기울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오래된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죠. 정호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건 외로움이 아니라 다시 찾아온 과거였다는 거리요. 그날의 오후 그의 고요한 인생은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거실 불을 끈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남기고 간 봉투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죠. 얇은 봉투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사였던 시절, 봄 소풍 때 찍었던 사진이었죠. 정호 씨는 미소를 지으려다 멈췄습니다. 사진 뒤편에 다른 한 장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뒷장에는 선영 씨가 어떤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2번 클릭하면 영상이 계속 재생됩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정호 씨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에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목덜미에 피가 오르는 느낌이 들었죠.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결국 이런 거였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어요. 정호 씨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편지칼을 꺼내 사진을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3개 쥐어 구겼고 커피잔이 탁자 끝에서 떨어져 깨졌습니다. 깨진 조각이 바닥을 덮으며 방 안에는 커피 향과 함께 쓴내가 퍼졌어요. 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밤하늘에 빗방울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당시 그가 느꼈던 버림받은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그녀가 떠난 이유가 다른 남자 때문이었다면 그 긴 세월의 상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의자에 다시 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피운 담배는 쓰고 뜨거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이유를 알겠구먼.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확신이 아닌 씁쓸한 체념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정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더 거세졌고 천둥이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사진 속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영 씨의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낮에 문 앞에서 그가 본 눈빛이었죠. 어떤 죄책감과 슬픔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시간이 새벽으로 넘어갈 무렵 그는 구겨진 사진을 쓰레기통에서 꺼냈습니다. 불빛 아래서 다시 바라본 사진 속 두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자의 손은 그녀의 어깨에 닿아 있지도 않았고 표정에는 웃음 대신 어딘가 피곤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정호 씨는 사진을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 스쳤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깜빡이는 전등 아래에서 봉투 속 편지가 여전히 열리지 않은 채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편지를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말자.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사람의 다짐을 비웃듯 다음 날 더 큰 진실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튿날 오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가운데 정호 씨는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밑이 어둡게 내려앉았죠.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무심히 몸을 일으켰지만 문 앞에 선 얼굴을 보자 심장이 한 번 더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비가 많이 오네요.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얼굴은 어제보다 한층 피곤해 보였어요. 정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죠. 방 안에는 커피 향 대신 눅눅한 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다가 이내 삼켰습니다.
어젯밤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 이미지가 너무 선명해서 그녀의 말을 들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놓고 간 봉투보다 훨씬 두꺼웠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서류 몇 장과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죠. 그는 그것을 보자마자 불편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또 무슨 변명을 하려는지 이미 짐작이 간 듯했죠.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당신이 화낼 만하단 거 알아요. 짧은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봉투 위에 고정돼 있었어요. 순간 그녀의 손등 위로 작은 상처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게 아물지 못한 자국이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흉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가 언제 생긴 건지, 왜 생긴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대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한 물맛이 입안을 채웠지만 마음은 더 쓰라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진 봤죠? 그 한마디에 정호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얼굴을 굳힌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빗줄기가 흘렀습니다. 그가 등을 돌린 사이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을 꺼냈습니다. 봉투 속엔 오래된 병원 영수증과 한 장의 서명이 적힌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김태호. 정호 씨는 그 이름을 보고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는 예전에 함께 학교에서 일하던 후배였어요. 몇 번 식사도 함께 했지만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선영 씨가 그 사람과 함께 찍힌 사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게 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영수증을 밀었습니다. 거기엔 비청산 내역과 병원비 납입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제야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어제의 분노가 점점 미묘한 혼란으로 변해갔죠.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습니다. 잠시 정전이 일어나 불이 깜빡였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정호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른 척한 진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요. 하지만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틀 뒤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정호 씨는 여전히 어수선한 머리로 하루를 보냈어요. 어제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있던 상처, 봉투 속 이름, 그리고 병원 영수증.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커피를 내리려던 순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선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호 씨는 말없이 문을 열고 그녀를 들였습니다. 집 안 공기는 지난번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안에서 편지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봉투 속에서 종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편지는 누군가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딸, 정우 씨에게는 절대 짐이 되지 말아라. 그 문장 하나가 정호 씨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죠. 당신 어머니가 이걸 쓰신 겁니까? 그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떠난 이유는 그 한 줄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병원비도 빚도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죄였어요. 정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생각하던 배신이 오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그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뭐요? 그 질문에 그녀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한 장의 문서를 밀었습니다. 거기엔 김태호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비 납입인, 채권 확인서, 서명. 정호 씨는 그제야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그녀가 병원비를 대신 빚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냈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모르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채권자였고 나중엔 나한테 이자를 요구했죠. 그때부터 내가 모든 걸 잘못한 것 같았어요. 정호 씨의 손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지난 8년간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고단한 얼굴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바깥에서 강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 씨는 조용히 봉투를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다 말했어요. 더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엔 긴 여운만이 남았습니다. 정호 씨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종이의 질감이 따뜻하면서도 쓰라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오래된 상처 위로 아주 조금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정호 씨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닌 공허에 가까웠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왜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했을까? 그는 하루 종일 창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지 않은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창밖에서는 초가을의 바람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해가 질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웃 미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기엔 양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걱정이 섞여 있었죠. 정호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요즘 입맛이 통 없네요. 미정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거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탁자 위엔 아직 치우지 못한 서류와 구겨진 사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것을 스쳤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낡은 트로트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정호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정 씨,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늦게 알게 되기도 하죠.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정호 씨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삶이 얼마나 좁은 벽 안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영 씨를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으로 하루를 버텨온 세월이 떠올랐어요. 미정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녁은 꼭 챙겨 드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호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이름이었죠. 그는 놀란 듯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엄마랑 연락되세요? 짧은 질문 한마디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봤다. 정호 씨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네요. 엄마 병원에 입원했어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정호 씨는 숨을 멈춘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급박했지만 정호 씨의 귀에는 멀리서 들리는 듯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세게 뛰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오해, 지난 분노, 지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호 씨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멀리 병원 방향으로 붉은 노을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요. 병원 복도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호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입구에 걸린 이름표를 바라봤어요. 환자 김선영. 그 세 글자가 낯설고도 아팠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선영 씨가 조용히 눈을 돌렸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평온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만큼 미움도 오래 쌓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미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왔어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힘이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부드럽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호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꽃잎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피부는 유리처럼 희미하게 투명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 손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말 안 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속엔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서 비둘기 2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옆에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기 간암 전이 확인. 정호 씨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손을 떨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한참 됐어요. 당신한테만은 말하기 싫었어요. 불쌍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너무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미세한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당신한테 다시 연락한 이유는 미안해서였어요. 그땐 내가 옳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아니란 걸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하게 떨렸습니다. 정호 씨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묻어둔 감정이 마치
오래된 먼지처럼 하나둘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지훈이 결혼식이 다음 달이에요. 혹시 같이 가줄래요? 그 말에 정호 씨의 눈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고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정호 씨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을 통해 오후 햇살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빛은 그녀의 이마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감싸며 흔들렸어요. 그는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나도 다 잊을게요. 그 말은 속삭임 같았지만 오랜 세월의 용서를 품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정호 씨가 문을 나서자 창문이 열리며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어깨를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며칠 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죠.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 씨는 옆 의자에 앉아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서로 미워하지 말아요. 그 말에 정호 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선영 씨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려다 실패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국 한 그릇을 나눴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섞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잃어버린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의 기계음이 멈추고 정호 씨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사진첩 속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당신 덕분에 평안했습니다. 다음 생엔 먼저 떠나지 않을게요.